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내려온 파동에 대한 3파리를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올라갈 때 예상했듯이 3파리 부분에서 입절을 하겠다. 왜냐면 내려온 파동에 대한 3파리는 연료상으로 최소 반등 구간이고, 그리고 상승한 파동의 모양 또한 임펄시브하지 않고 최소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들고 있던 롱 자리에서 본절이 나갔고, 본절 나간 후에 다시 롱을 한번 진입을 해봤습니다. 손절이 났고,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듯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본절을 한 이후에는 차라리 786, 886에서 잡아서 전저 손절 걸고 진입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약반등이 있었던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 올라왔을 때 단타를 했어요. 그래서 부분 익절을 하고 또 다시 본절이 난 상황에서 이 자리에 다시 롱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롱 진입했던 거는 이때 부분 익절을 했고, 다시 롱을 진입해서 올라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올라올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내렸어요. 그대로 내려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물려있죠. 이쯤에 들고 있어요. 일단은 물려는 있지만 조금 더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홀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단기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들고 있던 거에 대한 수익은 잘했다 생각이 들고, 결국은 618을 깨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618 깨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저점을 깰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본절하고 여기서 좀 욕심부려서 손절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다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좀 만회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단기적인 거와 중기적인 거를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 상승 다이버스는 잘 걸려줬어요. 그리고 소파동상에 이렇게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점에 손절하지 않고 여기 손절로 했던 이유는 이거 내려오더라도 상단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걸려 있어서 차라리 진짜 짧게 전저점 손절 거고 더 타자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지진 않았고, 그럼 최소한 못해도 평단 한 이쯤이어서 지금 수익이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뭐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홀딩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려온 파동이 15분 봉으로 간략하게 카운팅을 보자면 사실 너무 복합적이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도 뭐 이러한 모양으로 되돌림이 있었지만 다시 내려왔고, 그럼 최소한 이 한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이루어진 게 보이시죠? 왜냐면 추세를 거의 깨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상방 돌파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반등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왜냐면 상승 다이버스 계속 중첩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봉은 여기까지 중첩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786 구간입니다. 제가 롱을 진입했던 차라리 전저 손절 걸고 786, 886에서 단기 반등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그렇고 이 소파동 카운팅 할 때도 최소한 복합 조정으로 상승한 것도 봤기 때문에 내려온 것도 복합적인 파동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카운팅에 대해서 요 한 파동을 보면 사실 Y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지만 쉽게 카운팅을 한다면 보통 잘 안 나와요. WXY, XZ 부분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오지 않지만 저는 Y 보통은 최소한 여기까지 W고 X고 Y에 대한 W, 뭐 XY 불규칙 파동 나오고 한 번 더 떨어진,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최소한 지금이 여기까지가 파동이 끝이라고 보고, 여기가 끝이든 한 번 더 내려와서 상단 이 저점 깨기 전에 여기 저점이에요. 5월 1일 날 저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 저기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은 반등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마무리되고, 요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인 이 자리까지에 오면 제가 물려있던 부분 있죠. 여기서 부분 익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본절하고 나서
차라리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보고 여기 손절 걸고 롱을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파동은 한 파동이 마무리됐거나 한 번 더까진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Y 한 번 더까진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 깨지면 손절되는 거예요. 저 여기 들고 있던 거 요만큼 손절하는 거예요. 감안하고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롱 진입해야지 하기보단 차라리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등해서, 만약 제가 본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본절 나오고 반등을 했을 때 되돌림에 롱 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타하려고 단타 계정만, 왜냐면 제가 평단이 스윙 계정은 여기였기 때문에 오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단타 계정만 먹으려다가 약손절 나고 다시 여기서 진입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최소한 추세를 상방 돌파해주는 파동 나오고 되돌림의 롱타도 늦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지면 손절이 날 수 있다, 저처럼. 근데 다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고, 이만큼 내려올 순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되돌림까지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올려있던 거 부분 익절하고, 그리고 재차 내려오게 되면 본절하고 더 평단 좋은 자리에서 손절 짧게 롱을 탈 계획이다 라는 거. 이 내려온 파동에 618을 넘게 되면 이 고점 넘기는 걸 볼 것 같고요. 왜냐면 이 파동이 저점을 일단 깼는데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준 후에 올라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불규칙이거든요. 혹 이 저점을 지키고 얘가 이렇게 불규칙이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 저점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러닝 플랫, 이스펜딩 플랫은 사실 뭐 고점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나리오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간다면 어질어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서 익절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적인 저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올라가는 파동은 불규칙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의 익절은 해야 된다. 여기서 익절했듯이 이 한 파동에 익절을 해야 될 구간이듯이 내려온 거에 대한 구간에서는 꼭 익절을 하고, 그리고 저는 숏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공통적인 숏 자리는 내려온 파동이 사실 618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좀 잡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786도 잡아볼 만은 해요. 왜냐면 고점이 짧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잡아볼 만하고, 만약에 불규칙이라면 그 구간까지가 러닝 플랫의 매물대 자리입니다. 786 라인이. 그래서 786까지 좀 루즈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소파동 하는 거 유심히 보고 숏도 진입해 볼 생각이에요. 그 말은 즉, 첫 번째 관점으로는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만 보고 익절을 충분히 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더라도 숏을 한번 진입해 볼 생각이고, 그 숏에 대한 건 혹 불규칙 파동이었을 때에 대한 하락분도 바라볼 수 있고, 또는 Y에 대한 아직 연장선으로 그대로 저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 618을 깨고 내려왔다는 건 이 저점을 돌파할 거고, 그리고 상단은 나왔지만 하락 추세에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아니고서야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다. 삼수라면 이거 저점 깨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삼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파동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깨지면은 내려가는 거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삼수가 아니면 무조건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Y의 하락이기 때문에 4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면서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점을 깨고 나서라도 큰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략적인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손절 걸고 잡아볼 만한 곳도 생기긴 해요. 이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할 곳.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추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상방 돌파해주면 좀 홀딩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간 조정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돌파했다 라고 해주면 조금 더 긴 상승을 볼 것 같고요. 되돌림을, 이거에 대한 되돌림을, 그러면은 진짜 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 또한 또 상방 돌파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절을 안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추세를 상방 돌파하고 나서 되돌림에 롱 타는 게 가장 손절이 짧은 구간들이에요. 왜냐면 추세에 손절 걸기도 좋고 저점에 손절 걸기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자리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단은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점 손절 거고 롱타 보는 것도 손절이 매우 짧은 구간이어서 그냥 매매 전략상으로 잡아볼 만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하더라도 이 추세는 돌파해 주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돌파하더라도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익절할 거다. 요거까지 돌파할 거 보지 않는다. 이때와 동일하죠. 단기적인 건 롱이지만 아직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하락 추세에 국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이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알트 같은 경우도 알트가 지금 단기간이고 또는 이때 하더라도 이케가 Y가 끝으로 매매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행복까지 생각을 한다면 Y를 매매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결국은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매매라죠. 또 다른 파동,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좀 이상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저녁에 방송을 키든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상대로는 좀 지켜준다는 가정하에는 그렇게 매매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려온 거래량을 지금 요 반 올라왔는데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홀딩 여력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상단도 충분히 잘 걸려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들 경바